저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약혼식인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안했거든요. 서울 광진구 낡은 양옥집, 제가 태어나서 자란 이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기분이었죠.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던 아버지의 유품들을 마저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랍장을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 한 명과 남자 2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분명히 제 아버지 박정수였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지만 틀림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한 명이었습니다. 어렴풋이 도훈이와 닮아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 속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도훈이 어머니 이선영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말이 안 돼.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도훈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그냥 보내버렸죠. 이 사진 혹시 너희 아버지 아니야? 잠깐만요. 도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 사진이 단서가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잠시 후 도훈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버려. 오래된 거야. 신경 쓰지 마. 이상했어요. 평소 도훈이라면 궁금해하며 여러 가지 물어봤을 텐데 왜 이렇게 단칼에 자르듯 말하는 거죠. 게다가 내일 약혼식인데 이런 식으로 답하다니. 저는 다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빗면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1998년 3월 11일, 바로 아버지가 실종된 날짜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죠.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 이 사진 속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저는 사진을 꼭 쥐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확신했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내일 약혼식에서 도훈이 어머니 이선영을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와 정말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사진 때문에 1시간도 못 잤거든요. 마음이 계속 불안했죠. 도훈이 어머니 이선영은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셨어요.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자꾸만 어젯밤 본 그 사진 속 여자와 겹쳐서 보게 되었습니다. 유림아, 오늘 예뻐 보이네. 긴장 많이 했지? 이선영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눈빛이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상견례는 그 누구보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양쪽 부모님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하시고 도훈이도 평소처럼 다정했죠. 하지만 저만 혼자서 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밑에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죠.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고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당신 아버지 실종 사건 아직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거든요. 유림아, 괜찮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선영, 강태진, 박정수 다 얽혀 있어.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폐공장으로 와.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선영, 도훈 어머니 이름이 여기 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강태진은 또 누구인가요?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어떻게든 화장실까지 갔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해봤죠. 누가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선영이 아버지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을 때 이선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선영의 눈빛이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유림아, 컨디션이 안 좋나 보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푹 쉬어. 이선영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그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폐공장이라니 혹시 아버지가 일했던 그곳을 말하는 건가요?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계속 그 문자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폐공장으로 와. 저는 장롱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낡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시계, 지갑, 그리고 몇 개의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건 녹슨 열쇠 하나였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오래된 공장 출입증이 있었죠. 이름표에는 분명히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고 주소를 보니 시 외곽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이게 그 폐공장인가요? 더 뒤져보니 작은 메모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손글씨로 뭔가 급하게 적어놓은 것 같았어요. 이도훈, 이선영, 1998년 3월 11일. 저는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도훈, 혹시 우리 도훈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선영, 정말로 도훈 어머니를 말하는 건가요? 그 순간 벽시계가 뚝 하고 멈췄어요. 갑자기 집 안이 너무나 조용해졌죠. 그런데 창문 밖에서 자동차 불빛이 번쩍 비추더니 사라졌습니다.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커튼 틈 사이로 밖을 내다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다시 메모지를 보니 뒷면에 뭔가 더 적혀 있었어요. 증거 숨김, 사무 창고, 위험. 아버지가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어딘가에 숨겨뒀다는 뜻이겠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택시를 불렀어요. 이 시간에 혼자 나가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택시가 도착했을 때 저는 공장 출입증과 열쇠, 그리고 그 메모지를 꼭 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보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공단 지역으로 가주세요. 폐공장이 있는 곳으로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그곳, 진실이 숨겨진 그곳으로 가는 길이었죠. 과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높은 철문 너머로 보이는 낡은 건물들, 녹슬어가는 기계들이 음산하게 서 있었거든요. 문자를 보낸 사람이 정말 여기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봤는데 다행히 열려 있었어요. 여기 누구 없나요? 제 목소리가 공장 안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저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50대 정도의 남자가 마스크를 벗으며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왜 저에게 그런 문자를... 강태진이야. 내 아버지 박정수의 동료였어. 강태진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그 문자에서 본 이름이었거든요. 강태진은 검은 상자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녹음기였어요. 그날 내 아버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어. 공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은폐 사건을 말이야. 그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잡음이 섞인 오래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수야, 이걸 들고 기자들 만나면 우리 다 죽어.
선영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선영이,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선영을 말하는 건가요? 녹음기에서 계속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순 없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봐.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내 아버지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의 녹음이야. 강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선영, 그 여자가 내 아버지를 없앤 거야. 진실을 막기 위해서 말이지.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머리가 핑 돌았거든요.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럼 이걸 봐. 강태진은 종이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한 장을 꺼내보니 어젯밤 본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뒷면에 더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이선영, 공장 경영진, 박정수, 안전 담당자, 이도훈, 이선영 아들.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하려던 그 남자, 도훈이는 이선영의 아들이야. 그리고 넌 아버지를 죽인 가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지. 강태진의 말에 저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게 내가 진짜 마주해야 할 가족의 얼굴이야. 아직도 그 집안으로 들어갈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도훈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1시간도 못 잤더니 눈은 충혈되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이 대화는 피할 수 없었거든요. 도훈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도훈은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왜 그래? 어젯밤에 일찍 들어간다고 하더니. 너희 엄마가 내 아버지 죽음과 관련이 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도훈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당황스럽게 흔들렸죠.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건 뭔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강태진이 들려준 그 오래된 녹음 내용을 다시 녹음해 온 거였어요. 정수야, 이걸 들고 기자들 만나면 우리 다 죽어. 선영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그 사람은 입을 막아야 돼. 지금이라도 처리해야 돼.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 것인지 알아챈 거죠. 이건 엄마 목소리야.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저는 도훈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죠. 도훈아, 솔직히 말해.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내 엄마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도훈은 고개를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가끔 과거 이야기를 할 때면 표정이 이상했어. 공장에서 일어난 사고 얘기만 나오면 급하게 화제를 돌렸고. 역시 뭔가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설마 그게 내 아버지와 관련된 줄은.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도 나지 않았죠. 그냥 텅 빈 기분이었거든요. 도훈아, 넌 가. 난 이 결혼 못하겠어. 유림아, 잠깐만.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아들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미안해, 도훈아. 하지만 난 아버지의 딸이야. 이건 넘을 수 없는 선이야. 도훈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떨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처량해 보였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며칠 후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뒤덮였습니다. 30년 전 산업재해 은폐 사건 재조명, 당시 경영진 검찰 소환.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강태진과 함께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로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화면에는 이선영이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기자들의 플래시를 피해 급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다음 뉴스에서는 도훈이 나왔어요. 대기업 전략팀 이도훈 과장 관련 사건으로 인해 해임 처분.
도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무관한 그까지 피해를 보게 된 거죠.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고 박정수의 딸 박유림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진실은 목이 메어왔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아버지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다가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덮은 가문으로 시집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대로 계속했어요. 진실을 덮고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도망쳤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홀로 퇴장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마지막까지 터졌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걸어 나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름 지켜냈어요.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3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지켜낸 기분이었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유림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과 정의,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상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